조선 공주록 몰아보기. 박영효를 평생 호라비로 만든 영해옹주와 파란만장한 일생을 보낸 덕희옹주. 박영효를 평생 호라비로 만들어 유명한 철종의 딸 영해옹주. 영해옹주는 철종의 넷째 딸로 조선시대 때 태어난 조선의 마지막 왕녀인데, 조선의 마지막 왕녀로 알려진 덕희옹주는 조선 멸망 이후인 1912년에 태어나 조선의 왕녀로 보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고종에게 덕희옹주보다 먼저 태어난 딸들이 있었지만 모두 갓난아기 일때 요절의 책봉을 받지 못해 영해옹주를 조선의 마지막 옹주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철종 9년인 1858년 궁인이었던 범씨에게서 태어났는데, 철종의 5남 6녀 중 유일하게 살아남은 자녀로 사실상 철종의 무남동녀이고, 고종 3년인 1866년 8세의 나이로 정식으로 옹주로 책봉되었습니다. 이에 어머니는 궁인에서 종이 품수계로 품계가 올랐으며 도사 박원양의 아들 박영효와 혼인했으나 결혼한 지 3개월 만에 14세의 나이로 요절을 하고 말았습니다. 죽기 전에 병이 심하다는 실록의 기록과 대행대비인 철인왕후의 묘지문에서 철인왕후가 병에 잘 걸리는 옹주를 걱정했다는 지문이 있어 선천적으로 병약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부마는 제가 할 수 없어 박영효는 후처를 드리지는 못했지만 고종의 허락하에 궁녀 범씨를 첩으로 들여 자녀를 낳았고, 손주들도 보았지만 법도상 영해옹주의 남편이라 죽은 후에도 영해옹주와 함께 묻혔습니다. 옹주의 남편인 박영효는 갑신정변을 일으켰고 갑오개혁을 주도했다 실패해 20여 년이 넘는 일본 망명 생활을 한 급진 개화파였지만 경술국 지후 친일파로 변신해 친일반민족행위 705인 명단에 포함됐습니다. 박찬주는 흥선대원군의 적장손인 이준용의 양자 이후의 부인으로 박영효의 서손녀인데, 일본 배척 정신을 가진 의친왕은 아들이 일본인과 결혼하는 것을 원하지 않았고 이후도 조선인과의 결혼을 고집했습니다. 일본인 신부를 거부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던 중에 의친왕과 긴밀한 관계였던 박영효의 서손녀 박찬주가 이후의 배우자로 물망에 오르고 혼약이 이루어졌지만, 이후의 양목 광산 김씨는 박찬주를 못마땅하게 여겼다고 합니다. 박찬주는 1938년경에 여성운동가이자 교육자 황신덕에게 소유 건물을 희사해 현 중앙여자고등학교의 전신인 경성가정여숙의 설립을 도왔고, 히로시마 원폭 투하로 남편을 잃고 두 아들과 운영궁에 거처했습니다. 1950년 4월에 추계예술대학교와 중앙여자고등학교 및 추계초등학교 등의 재단 추계학원의 초대 이사장에 취임했고, 1995년 7월 13일에 사망했는데 경기도 남양주시 흥선대원군 묘역에 남편 이유와 합장되었습니다. 난세에 태어나 파란만장한 일생을 보낸 덕희옹주. 덕희옹주는 고종의 고명딸로 순종, 애친왕, 영친왕의 이복 여동생인데, 생모는 복영당 귀인 양씨로, 양씨는 본래 궁녀였다가 승은을 입어 덕희옹주를 낳고 후궁이 되었습니다. 그녀의 친정 오빠는 백정으로 조선에서 가장 미천한 신분이었으나 여동생 덕분에 관복을 입고 고래 출입하는 귀한 신분으로 벼락 출세를 했고, 덕혜는 1921년에 이복 오빠 순종이 내려준 작호입니다. 그 이전에 따로 이름이 있었다는 기록이 없고, 한국 측의 기록에는 그냥 아기씨, 복영당 아기, 일본 측의 기록에는 희로만 되어 있어 훗날 대한민국 호적에도 이덕혜가 성명으로 올라갔습니다. 당시 고종은 명성황후를 잃고 후궁 엄씨에게 정을 붙이며 살고 있었는데, 일제가 후궁들의 자기를 박탈해 엄씨는 그저 평범한 여인이 되고 말았고, 1911년 7월 엄씨가 장티푸스로 세상을 떠나버립니다. 상실감이 컸던 고종은 이후 궁녀들과 자주 어울렸고 여러 궁녀가 고종의 승은을 입었는데, 그중 특히 고종의 사랑을 많이 받은 양씨는 가장 먼저 고종의 딸을 낳았으니 그 딸이 바로 덕혜옹주입니다. 당시 61세의 고종은 출산 후 7일이 지난 뒤 산모를 찾는 관례를 무시하고 바로 그날 산모를 찾아갔는데, 덕희옹주의 울음소리는 시래에 빠진 고종에게 희망과 기쁨을 주는 선물이었습니다. 복영당 양씨가 고종의 후궁이므로 그 딸은 당연히 옹주였으나, 일제가 후궁을 인정하지 않아 엄격히 말해 복영당 양씨는 후궁이 아니었고 덕희옹주도 옹주가 아니었습니다. 고종이 59세일 때 얻은 늦둥이이자 유일한 고명딸이라 극진한 총애를 받으며 어린 시절을 보냈는데, 고종이 덕희옹주를 보려고 입실했을 때 마침 유모 변복동 상궁이 누워 덕희옹주에게 젖을 물리고 있었다고 합니다. 변상궁은 일어나 예를 갖추려 했지만 고종은 덕희옹주가 놀라거나 울까봐 유모를 일어나지 못하게 했기 때문에 천하의 황제 폐하 앞에 놓을 수 있는 것은 변이모뿐이라는 말이 돌 정도였습니다. 덕수궁에서 자라던 어린 시절에는 덕수궁의 꽃이라는 별명으로 불렸는데, 조금 자라자 고종은 덕수궁 중명당에 황실 최초의 유치원을 만들기까지 했고 150m밖에 되지 않은 거리지만 가마를 타고 다니게 했습니다.
함께 다닌 원생들은 덕희옹주와 또래인 사대부 가문의 딸들이었지만 모두 덕희옹주에게 극존칭을 사용했으며 항상 궁녀들이 대기하고 있었고 양상관이 덕수궁에 입궐할 때마다 양상관이 온다고 하대를 했습니다. 또한 아기씨의 외가는 어디입니까라는 궁인들의 질문에 생모 귀인 양씨의 친정이 아니라 정모 명성황후의 친정인 죽동이라고 대답했다는 일화가 남아 있습니다. 덕희옹주가 성장했는데도 일제는 황적에 올려주지 않아 고종이 직접 나서 데라우치 마사타케에게 덕희옹주를 보여주며 이 아이가 바로 내 딸이라고 소개해 결국 황적에 올렸다는 일화가 있습니다. 당시 대한제국 황족들은 일본으로 끌려가 사실상 인질이 되었기 때문에 1925년 13살의 덕희옹주는 일본으로 강제 유학을 가서 황족과 화족의 자녀들이 다니는 학교인 여자가쿠슈인에 편입학되었습니다. 이방자의 회고록에 따르면 기숙사에 입사하기 전 얼마간 잠시 영친왕과 본인이 덕희옹주를 데리고 지냈었는데 마음이 참으로 아팠다고 하며 여자가쿠슈인에 다닌 동기들 중에는 메이지 덴노의 외손녀들이 있었답니다. 그중 소마 유키카는 덕희옹주를 안타깝게 여겼고 독살이 두려워 보온병에 담아온 물만 마신다는 말을 듣자 내가 덕희님이라면 독립운동에 나섰을 텐데 당신은 왜 아무것도 하지 않나요? 라고 했답니다. 덕희옹주는 이에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고 유키카는 독립운동 운운하는 발언 때문에 교무실로 불려가 교사들에게 쓸데없는 소리하지 말라며 고중을 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일본에서 덕희옹주는 내내 신경쇠약에 시달렸는데 1929년 5월 30일 어머니인 귀인 양씨가 끝내 유방암으로 사망하자 이때부터 처음으로 목류병과 조현병 증세를 보였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 두 가지 추측이 있는데 황실의 호적에 올라가 생모하는 공식적으로는 남남이 되어 장례식에 복상을 하지 못한 것에 크게 상심했기 때문이라는 설이 하나입니다. 다른 하나는 이 시기 즈음에 일제가 덕희옹주의 신랑감으로 일본 반기 황족인 야마시나노미야 후지마로 왕을 거론했으나 얼마 되지 않아 없던 일이 된 것으로 인한 충격 때문이라는 설이 있습니다. 또한 아버지가 식혜를 먹고 얼마 안 있어 의문사한 뒤에 일본 사회에서 고립된 데다 평소 독살에 대한 공포를 호소하곤 했는데 이 역시 원인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있으며 10대 후반 때부터 정신병 증상이 시작되었습니다. 등교 거부를 하는데 올케 이방자가 의사를 불러 덕희옹주를 진찰하게 하자 조현병 진단을 받았으며 혼담이 오가고 있어 학업을 그만둔 것은 소 다케유키와 결혼한 이듬해인 1931년이었습니다. 고종은 사실 덕희옹주가 8세 때 왕실 시종 김황진의 조카인 김장안과 약혼을 시켰는데 김황진에게 아들이 없다고 하자 그럼 조카라도 달라고 해서 맺은 혼약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고종이 세상을 뜬 후 약혼은 무효화되고 일본은 그녀를 일본 남성과 결혼시키려 했는데 영친왕과 이방자 부부는 자신들에 이어 어린 옹주를 희생양으로 삼으려 든다며 심하게 반대했다고 합니다. 이 시기 이미 목류병이나 신경쇠약을 비롯한 정신이상 증세를 보이던 덕희옹주를 치료할 생각도 하지 않았는데 병세가 호전되는 듯 보이자 1931년 데이메이 황후에 의해 소 다케유키 백작과 혼인을 합니다. 이방자의 회고에 따르면 덕희옹주는 이 결혼을 좋아하지 않았다는데 민족 감정 때문인지 소 다케유키는 오랫동안 한국에서 애꾸 눈에 키가 작은 추남 꼽추라느니 덕희옹주를 폭행했다는 루머에 시달렸습니다. 그러나 소 다케유키는 가쿠슈인 고등과를 졸업하고 도쿄 제국대학에서 영문학을 전공한 엘리트에 준수한 외모를 가진 명문가 자제로 부부 사이도 괜찮았고 신혼 때 각종 행사에 부부 동반으로 참석하기도 했습니다. 결혼 1년쯤 후인 1932년 8월 14일 두 사람 사이에 마사에란 딸이 태어났는데 한국식 이름으론 정혜로 소 다케유키는 아픈 아내 대신 마사에를 데리고 여러 번 조선 황족들의 가족 모임에 참석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마사에를 낳은 후 덕희옹주의 조현병이 재발했고 부부 사이도 점점 파탄이 나는데 당시 정신병이라는 사실은 매우 부끄러운 일로 취급받았기 때문에 소 다케유키도 심정이 복잡다단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게다가 1945년 일제가 패망함에 따라 들어선 GHQ는 1947년 신적 강화를 통해 다이슈 덴노의 직계 자손들만 남긴 채 나머지 반계 황족들과 화족들을 죄다 평민으로 강등시켰습니다. 소 다케유키와 덕희옹주 역시 그에 따른 특권을 상실해 생계 유지가 어려워졌는데 좁은 곳으로 집을 옮기고 하인들도 내보내 마지막엔 하인이 한 명만 남았으며 1946년 덕희옹주는 남편에 의해 정신병원에 입원을 합니다. 그리고 1951년 다케유키와 덕희옹주의 결혼을 주선했던 데이메이 황후가 사망하자 1955년 덕희옹주는 이혼을 당하는데 덕희옹주가 정신질환자라 오빠 부부인 영친왕, 이방자가 후견인으로 대신 협의해 주었습니다. 한편 덕희옹주의 딸 마사에는 어머니와 사이가 소원했다는데
아버지 다케유키가 재혼할 즈음인 1955년에 한 살 위의 스즈키 노보루라는 일본인과 결혼해 분가했지만 1년 후 유서를 남기고 실종되었습니다. 이때 마사에가 대한해협에 뛰어들었다는 루머도 있으나 유서에 의하면 고마가타케 산에 자살하러 간다고 했고 이후 본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다케유키는 죽을 때까지 딸의 사망 신고를 하지 않아 법적으로 생존 상태입니다. 그녀의 생사를 알 수 없자 부재자 상태로 노보루와의 이혼이 성립되었다는데 그녀의 시신은 실종 후 50년 가까이 경과한 시점에 발견되었고 유품인 수첩으로 신원을 특정해 사망 사실이 확실해진 것으로 보입니다. 덕혜옹주의 입원비는 이혼 전까지는 다케유키, 이혼 후에는 영친왕이 냈는데 당시 돈으로 월 1만엔에 달하는 거액으로 당시 영친왕은 살았던 저택마저 헐값으로 내놓는 상황이었지만 거액의 병원비를 내준 것입니다. 1962년이 되어서야 덕혜옹주는 기자 김을한의 노력과 박정희 당시 국가재건 최고회의 의장의 결단으로 37년 만에 한국으로 돌아오는데 이때 박정희는 고종에게 딸이 있었느냐며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덕혜옹주가 하네다 공항에서 한국행 비행기에 오르기 전 여자가 쿠슈인 재학 시절 동기들이 나와서 꽃을 들고 눈물을 흘리며 환송했고 돌아와서는 주변 사람들을 거의 알아보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창덕궁으로 돌아오자 옛 기억이 살아났는지 궁 안을 돌아볼 때 연신 눈물을 흘렸다는데 이후 죽을 때까지 간간히 잠깐 동안 정신을 차릴 뿐 끝내 정상인으로 돌아오지는 못했습니다. 1985년 전 남편 소 다케유키가 일본에서 사망했고 4년 후인 1989년 4월 21일 덕혜옹주도 76세를 일기로 창덕궁 수강제에서 사망해 시신은 경기도 미금시 금곡동의 홍유릉 능력에 안장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정략 결혼의 명확한 피해자인 새언니 이방자는 처아들과 남편을 먼저 떠나보내고 온갖 고생을 했지만 해방 후 한국으로 와서 남편의 유지를 받아들여 자선활동을 하는 등 왕자비로서 책임을 다했습니다. 반면 덕혜옹주는 정신병을 앓기 전부터 일본인 동급생 유키카가 자기 안위 보전에만 집중했던 덕혜옹주의 행동에 의문을 표할 정도로 자신의 의무에 대해 전혀 자각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반면 친일 논란이 없진 않지만 정신병 증세로 대외활동 자체가 드물어 영친왕만큼 친일 논란이 있진 않으며 오히려 일제에게 핍박당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덕혜옹주는 말 그대로 수동적이고 평범한 그 시대의 보통 여성으로 미디어에서 마지막 왕녀라는 좋은 소재를 가진 덕혜옹주를 어떻게든 독립운동 및 애국과 연관지으려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1990년 KBS 182로 광복 특집극 왕조의 세월에서는 이주경이 1995년 극작가 정복근과 연출가 한태숙이 만든 연극 덕혜옹주에서는 윤석화가 연기를 했습니다. 1996년 MBC 8.15 특집 드라마 덕혜 마지막 황녀에서는 이해숙이 2006년 일본 후지TV 드라마 무지개를 이은 왕비에서는 이혜림이 연기했고 2007년 KBS의 한국사전을 통해 덕혜옹주의 삶이 재조명되기도 했습니다. 재연 파트에서는 고종의 증손녀인 이용이 연기했고 2009년 소설가 권비영이 덕혜옹주의 삶을 소재로 한 소설을 내서 베스트셀러가 되었지만 2010년 표절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2015년 광복 70주년 특집으로 뮤지컬 덕혜옹주가 초연됐는데 덕혜, 정의 역을 맡은 문혜영이 본을 썼고 2015년에 크레용 파베초아가 문혜영과 더블 캐스팅이 되어 공연을 했습니다. 2016년 개봉한 영화 덕혜옹주에서는 손예진이 연기했는데 덕혜옹주가 독립운동가였다는 역사적 사실과 무관한 내용이 들어가 역사 왜곡이라는 비판에 시달리기도 했습니다. 오늘 조선공주록 몰아보기는 박영효를 평생 호라비로 만든 영혜옹주와 파란만장한 일생을 보낸 덕혜옹주였습니다.